이야, 창가 쪽 비행기 좌석을 얻었어요. 내다보니 절경이고 머리를 옆으로 기댈 수도 있고 팔걸이 쪽 공간도 더 넓어요. 하지만 창가 좌석에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쨍쨍하게 여러분을 향해 빛을 뿜고 있어요. 바로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본 적이 있을 두 타입의 자외선 UVA와 UVB의 근원이지요. UVA는 피부 안으로 깊숙하게 침투해서 피부의 탱탱함과 탄력을 저하시킵니다. 주름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태양 에너지의 95%를 차지합니다. UVB 자외선은 보다 더 악명 높습니다. 몸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단 5%의 비중만을 차지하지만 훨씬 더 강해요. UVB는 우리 몸에 화상을 입히고 피부의 색소 침착과 심지어 DNA 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해변에서 햇빛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도가 300m씩 높아질 때마다 자외선 지수는 2%씩 증가합니다. 지면에서 최소 1000m 높은 상공에서 비행 중이라면 자외선 지수가 위험한 수준인 15%로 치솟을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의 자외선 지수는 고작 10% 정도니까 한눈에 비교가 되죠? 사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기내에선 열로부터 보호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창가 쪽 좌석이 제일 추운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을 못 느낀다고 해서 자외선이 피부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 창문 옆에 앉아 있다면 대부분의 UVB 자외선은 창문이 막아줄 거예요. 하지만 UVA 자외선은 침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UVA의 파장은 긴 반면 UVB는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로 쪽 좌석은 햇빛 노출을 덜 받을 수 있고 다리를 펼 공간이 더 넓어요. 중간 좌석은 글쎄요, 그냥 중간 좌석이에요. 조종석에는 햇빛을 피할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파일럿들에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1시간의 비행 동안 그들이 받는 UVA 자외선의 양은 일광욕 침대에 20분 동안 누워있을 때 노출될 수 있는 양과 맞먹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조금 나은 편이죠. 모두가 비행시간 내내 햇빛에 노출되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하려는 말은 비행기에 탈 때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집이나 큰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천연적인 비타민 D의 원천인데 선크림을 바르면 그걸 막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선크림 사용과 낮은 비타민 D 레벨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어요. 자, 이래도 선크림을 바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건 어떨까요? 햇빛은 우리가 피부 노화를 겪는 원인 중 최대 80%를 차지합니다. 주름, 피부 변색, 과색소 침착, 주근깨,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이 둘은 피부를 탱탱하고 생글생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필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 선크림을 바르고 피부의 생기를 유지하세요. 전문가들은 선크림 중 자외선 차단 지수가 최소 SPF 30인 것을 권합니다. 이를 통해 피부에 생기는 안 좋은 변화를 막을 수 있어요. 97%의 햇빛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하지만 SPF가 높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SPF가 50이나 그 이상 되는 로션들의 보호력은 고작 1에서 3% 정도 높을 뿐이에요. SPF 30 선크림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정도면 충분하니 안심하세요. 아, 그리고 입술도 중요해요. 입술은 매우 얇고 예민한 피부입니다. 게다가 입술은 멜라닌을 생성할 수 없어요. 이는 햇빛의 노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근깨를 만들거나 피부를 타게 하는 색소예요. 그렇다고 선크림을 입술에 바르진 마세요. 얼마 안 가 지워지고 잘못해서 먹거나 마시거나 입술을 핥아서 체내에 유입될 수도 있어요. SPF 15나 더 높은 지수의 특수 립밤을 바르세요. 비행기 탑승 전 선크림을 준비했다고요? 잘했어요. 하지만 바르기 전에 먼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이미 사용한 선크림이라면 개봉 날짜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세요. 그 숫자는 선크림을 처음 개봉한 후부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만약 9라고 작게 써 있는데 1년 전에 처음 썼다면 안 됐지만 이건 효과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선크림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발라도 별 이득이 없을 거예요. 좋은 선크림은 3단계의 보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전방위적인 보호 능력을 갖춘 UV 필터입니다.
둘째는 노화 방지 물질의 결합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판테놀이나 알로에베라 같이 손상된 피부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기 전에 잠깐 공항 매점에서 다크 초콜릿을 구매하세요. 유리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도록 돕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최소 70% 다크 초콜릿을 사세요. 물론 맛도 좋죠. 비행을 할 땐 화장솜과 미셀라 워터로 세안하세요. 화장실 싱크의 물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기내 안의 물탱크는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으니까요. 물로 닦아낼 필요가 없는 미셀라 워터인지 확인하고 사용 후엔 선크림을 덧바르세요. 기내 안의 공기는 몹시 건조한데 우리 모두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피부도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얼굴에 뿌리는 온천수나 꽃물 등의 보습 스프레이를 비행 도중 틈틈이 사용하세요. 건조한 피부를 보습하고 피부 자극을 예방하고 붉은기를 줄여줍니다. 10초 동안 기다렸다가 티슈로 물기를 닦아내세요. 수분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증발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니까요. 머리 위에 있는 에어컨을 켜세요. 공기에 떠다니는 균을 날려보내줄 거예요. 얼굴에 향하게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도 건조해질 거예요. 그리고 옷을 겹겹이 입으세요. 에어컨 때문에 추울 수도 있지만 기내에선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기도 하니까요. 공항 보안 요원에게 선크림을 압수당하지 마세요. 통에 96g보다 더 들었으면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 액체류 기내 반입 규칙을 미리 숙지하세요. 여행용 통에 미리 선크림을 짜 넣으면 문제 없어요. 비행 도중 선크림을 발라서 얻는 혜택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비행기 안은 세균과 박테리아, 그리고 특히 먼지가 가득한 곳입니다. 얼굴에 바른 선크림 코팅은 여러분의 피부와 공기 사이에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죠. 이륙하고 나면 세안 후 필요하면 선크림을 다시 바르세요. 선크림을 바르기 전엔 항상 손을 먼저 씻으세요. 손 세정제와 물티슈도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물티슈에 항균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물티슈에 소독용 알코올이나 세정제를 부으면 직접 만든 DIY 항균 물티슈를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엔 항상 물티슈로 트레이 테이블을 닦으세요. 거기가 비행기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거든요. 비행기를 자주 타지만 선크림을 바르고 싶지는 않다면 태양이 활동적이지 않은 저녁 비행기를 이용하세요. 아니면 신체를 최대한 많이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세요. 얼굴, 목, 머리, 그리고 귀도요. 그리고 눈도 잊지 마세요. 눈 주위의 얇고 예민한 피부도 보호가 필요해요. 거의 모든 선크림은 눈에 들어가도 안전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들어갔다면 최대한 빨리 씻어내세요. 여기에 선글라스를 쓰면 차단 효과를 2배로 올릴 수 있어요. 보기에도 멋지겠죠? 그럼 안전한 여행 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